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예. 이제 현재 구입하신 차는 저희가 K8 차 중에서 시그니처급이 있어요. 시그니처급에 드라이브 하이즈 옵션만 들어가 있고, 현재 외장 색상은 이게 인터스텔라 그레이라고 부르는 색상이세요. 그러니까 짙은 회색이죠. 짙은 회색이고 내장은 세달 브라운. 그 짙은 회색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장기스가 나도 먼지가 묻어도 이제 크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관리하기 굉장히 편한 색상이 되시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가 나오는데 키가 좀 깁니다. 그 키가 좀 길고 버튼이 좀 많으세요. 이제 이 스마트 키라는 건 뭐냐면 옛날 무선도어 리모컨하고 동일한 기능이지만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스마트 키를 꺼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몸에 휴대만 하시면 차 문 여는 거나 또는 시동 거는 것을 버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 손잡이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예, 눌러서 차 문을 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요 리모컨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버튼 시동 스마트 키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 키에 보시면 옆에도 이제 잠그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잠그고, 그 다음에 눌러서 열고, 그 다음에 요걸 길게 누르면 뒤에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예, 예. 열고, 예, 다시 또 길게 누르면 또 닫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 버튼하고, 제가 잠깐만요. 예, 누르고 말았어. 누르다 잠깐 띄었어요. 예. 이거는 누른 만큼 닫히기 때문에, 예,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 뒤에 버튼인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닫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은 위험 알림 기능이라서 이걸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려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내가 위험한 일이거나 또 내 차가 좀 이렇게 차들이 많다 보면 내 차가 어딘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걸 눌러 가지고 이렇게, 예, 경보를 울리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또 있는데, 요거는 그 원격으로 시동 거시는 버튼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다면 주차 라인이 좁아 가지고 차는 주차했는데 정작 운전자는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운전자가 미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차를 원격으로 해 가지고 앞뒤로 움직여서 주차시킬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방법은 우선 차를 시동을 먼저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실 때는 여기 잠금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고 4초 내로 요 버튼을,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노란불이 깜빡거리면서 차가 시동이 걸려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시동 걸렸을 때는, 이게 처음에 시동 거는 것은 우리 일반 휘발유 차들은 차가 부릉하고 시동 걸리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시동 거는 게 전기 모드만 먼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 걸린 소리는 안 들리지만 이 노란불이 두 번 깜빡이면 차가 시동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요 앞뒤 버튼을 눌러 가지고 차를 앞뒤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움직이실 때는 요 앞에 버튼을 누르고 계신데세요. 누르고 계시면 이게 이제 기아 파킹이 해제가 되면서 누르고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차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움직이죠. 뛰면 멈추고요. 다시 요 뒤에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또 뒤로 움직입니다. 네, 뒤로 움직일 땐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이 소리, 후진한다는 소리가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차를 움직여 가지고 주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주차 모드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차한 다음에 시동 끌 때는, 처음에 시동 걸 때 홀드 버튼 누르고 계셨잖아요. 네. 다시 홀드 버튼을 누르면, 예, 차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차를 이동시켜 가지고 주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버튼이 여기 있는 버튼이 되세요. 예. 요 키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이제 가까이 오셔가지고 한번 손잡이 잠깐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예, 누르시면 차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잠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문을 여시면 이제 문 손잡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요게 전동잡이 사이드 버튼 그 접다 폈다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문을 열면 펴지잖아요. 오토 기능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필요한 경우는, 예, 강제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버를 왼쪽 오른쪽으로 조정하셔가지고 동선 한번 누르시면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원터치를 길게 누르시면 창문을 한 번에 내리고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요거는 차일드락 기능이라 해가지고 요걸 눌러오시면 뒤에 계신 분이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지 못하세요. 그래서 강제로 내가 뒤에 있는 문을 제어하겠다 하시면 요 차일드락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차는 예전 차와 틀리게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만약에 운행하시다가
뒤에 계신 분이 내릴 경우가 있잖아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그랬을 때는 뒤에도 마찬가지로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문을 도어락 해제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 시켜주실 때는 여기 있는 도어락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도어락 잠금은 요거고 도어락 해제는 요 버튼이죠. 그래서 이제 도어락 해제하시면 뒤에 계신 분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차나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문을 열었을 때 부딪힐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 시트를 보시면 요거는 앞뒤 조절, 앞으로, 그 다음에 뒤로, 예.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조절하시는 거고, 높낮이는 앞에 거는 요걸 위로 미루시면 앞에 거만 움직이고요, 뒤에 거 누르시면 뒤에 거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허리 받침이 돼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블록하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의자 시트를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냥 다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왼쪽에 보시면 요 이제 버튼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요거는 우리 헤드램프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 키시면 일반적인 주사 각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레버는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0부터 3까지 해서 3으로 올라가면 라이트 각도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우리가 상향등 키면 라이트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주사 각도에서 0부터 3까지 조절하시면 사무에 했을 때는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각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에 사람을 많이 타거나 또는 짐을 많이 싣거나 하면 차가 좀 내려앉잖아요. 그럼 라이트가 기본적인 각도에서 약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레버를 조절하셔가지고 라이트 각도를 밑으로 더 내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트렁크 문 여실 때, 예,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문을 여실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동력 제어 기능이라 해가지고 우리 미끄럼 방지, 옛날 차 ABS라든가 그런 브레이크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혹시 미끄러운 길을 만났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페달이 두두두두 이렇게 뜨는 그런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 그거는 요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건 항상 켜놓으시고요. 내가 꼭 끌 경우는 이제 언덕이라든가 그런 데 차를 세워놨는데 만약에 눈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언덕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바퀴가 자꾸 미끄러지면 차가 미끄러지고 함재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럴 때만 좀 끄시고 그 외에는 항상 켜놓고 운전하시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끄는 버튼이세요. 항상 켜져 있는데 끄는 거고, 옆에 보시면 배터리 전압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 차가 방전이 되면 이 밖에서 외부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차를 자체 이제 충전을 해 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체 충전 기능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방전이 됐다 그러면 요 버튼을 2번 터치하시고 그다음 스마트 키로 저 시동 거는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를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방전된 차를. 그럴 때 이용하는 버튼이 되시겠습니다. 예. 운전석에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더 설명 또 드릴게요. 예. 그러면 다 모자이크 처리할 거고요. 예. 괜찮은데 예. 그 얼굴 나오는 거는 뭐 안 괜찮지. 근데 내용은 이제 예. 이 시동 키나요?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차에 처음에 타시면 이 시동 버튼이 야간에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버튼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예전 키 한번 꽂으셔가지고 한번 돌리면 전기 기능 이용하시잖아요. 라디오라든가 시동이 안 건 상태에서. 그거 마찬가지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을 원투로 치죠. 한번 살짝만 눌러보실래요?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리면 시스템 체크 기능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 한 번 더 눌러보실래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세요. 예.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리면 시동 걸리잖아요. 근데 요거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시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예,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한번 눌러보실래요? 살짝 누르시면 이제 차 시동이 걸리세요. 예. 카드를 현재 이 넣어주세요. 상태가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시동이 걸렸는데 약간 특이한 거는 다른 차들은 시동 걸면 차가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계기판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EV라는 불이 있어요. 여기에 일렉트릭 비클 해가지고 전기차 모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처음에 시동 걸어놓으면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기판 왼쪽에 보시면 저기 레이디라는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 레이디라는 건 뭐냐면 이 차는 시동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운전자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레이디라는 불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 상태에서 기아를 변속하면 차를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기판을 잠깐 더 살펴보시면 오른쪽은 우리 전기에 관련된 그 계기판이세요. 그래서 요 레바가 차지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거고요. 시동이 걸리게 되면 요 EV라는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그 EV라는 불이 꺼졌을 때는 엔진 모드,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있는 모드가 되고, 다시 EV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 전기 모드. 그래서 운행하시다 보면 이 계기판에 있는 EV라는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EV란 불이 켜지는 것은 저속으로 운전할 때,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가는 모드가,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속도 80에서 100km까지 주행할 때 평지 주행하게 되면 항상 EV 모드세요. 그래서 EV 모드가 많이 켜져 있으면 그만큼 기름을 덜 먹기 때문에 연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레버가 이제 에코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EV 모드가 작동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배터리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 차량 속도, 그 다음에 현재 기름량, 이제 사이드 브레이커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커 걸려있고 외부 온도가 23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연비, 순간 연비, 평균 연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라는 것은 현재 기아 현재 위치가 파킹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보시더라도 이제 현재 차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처음에 시동 걸면 이렇게 다음에 하기 시작 버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아 커넥티드라 해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에 기아 커넥티드라는 앱을 깔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차량 등록하고 나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사용하기 누르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차를 원격으로 시동 걸 수가 있고요. 그다음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기아 커넥티드 앱을 보면서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등록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 하기 누르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게 홈이라는 화면이세요. 이제 잠깐만 비늘 껴보겠습니다. 이제 홈이라는 화면은 이렇게 이제 현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시면 사이드에 이렇게 메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을 이제 보면서 차량 내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내비라든가 또는 미디어라든가 그런 기능을 보고자 하실 때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부위가 이제 미디어하고 내비하고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바람개비가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에어컨 상태를 현재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이제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내비, 그 다음에 라디오, 미디어, 셋업 기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차들은 라디오하고 에어컨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차들은 이렇게 통합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에 변환을 시키려면 요 밑에 있는 요 바람개비나 또는 위에 삼각형을 누르셔야지만이 그 변환된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는 요 삼각형 메뉴 누르시고 맵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 화면 보시면 분할된 화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확대 또는 분할해 가지고 다른 미디어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를 누르시면 내비 화면을 크게,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그다음 안내멘트는 요걸 누르시고 플러스 누르시면 안내멘트를 크게 누르시고 마이너스 누르면 소리를 작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 버튼 누르시면 이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을 해가지고 이 버튼 누르시면 여기 명칭, 상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를 여기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모든 검색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메뉴는 미리 밑에다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나 사무실 또는 자주 이용하신 메뉴를 등록하신 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기아차는 AS는 기아 오토 Q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내가 차 정비나 또는 AS를 받으실 때 오토 Q를 누르시면 현재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 Q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말에 이용하신다면 토요일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미리 전화해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 버튼을 누르시고 또는 내가 목적지 검색은 내 네이버 버튼 누르시고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다각형 표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홈이라는 화면을 이동하는 거고요. 다시 맵을 누르시면 맵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라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라디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채널 다 보시려 때는 여기 방송 목록을 보시면 되세요. 방송 목록 보시면 여기서 수신 가능한 채널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저장을 시키겠다 하시면 요거 별표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별표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되게 유연하게 운전하네. 그러니까 굉장히 바짝 붙어져 있네요. 그래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목록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디오 채널 저장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미디어라는 버튼 잠깐 눌러볼게요. 미디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연결 가능한 미디어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M, AM, DMB,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는 이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세요. 그래서 이제 뭐 생기 넘치는 숲, 그 다음에 파도 소리, 비 오는 날 소리, 노천 카페, 벽난로,
그 다음에 눈 덮인 길가, 이렇게 눈 밟는 소리, 이렇게 이런 것을 소리 듣고 힐링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다시 길게 눌러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블루투스하고 그 다음 USB, 그 다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있는데, USB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USB요? 블루투스 오디오. 예, USB는 요 밑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우리 메모리 스틱을 꽂아가지고 음악이라는 영상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핸드폰을 연결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기기 연결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기 연결 버튼을 누르시고, 현재 등록된 기기가 없기 때문에 신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핸드폰 혹시 갖고 오셨죠? 잠깐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예. 그 핸드폰에 보시면 저기 블루투스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아니면 거기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메뉴가 뜨는데 그 밑에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K-파일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고요. 예. 이제 등록을 누르시면 폰하고 차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전화번호 목록을 또 다운로드 할 건지 또 물어보세요. 그럼 그거 허용을 누르시면 전화번호 목록이 또 여기 다운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전화 갔을 때는 이 폰을 통해, 여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전화가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를 또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데, 그것도 허용하시면 나중에 운전 중에 문자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자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폰이 연결이 됐으면 이 메디아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고 폰에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또 음악 같은 거 플레이 시키시면, 예, 이제 이 차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완료되시면 요 핸들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통화 버튼하고 이제 별표 버튼이 있어요. 만약에 운행 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요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를 하실 때는 상대방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고요. 내 목소리는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내 목소리를 상대방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별표 버튼이 있을 거예요. 별표, 핸드헤드 별표. 요거는 뭐냐면 사용자 지정 메뉴를 해가지고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그 지정된 메뉴를 별표를 눌렀을 때 해당된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별표 버튼을 잠깐 눌러보면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메뉴는 기아 커넥, 처음에 이건 없음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화면 켜기 끄기, 후석 취침 모드, DMB, 기아 커넥티드, 컴프레션, 전화, 블루투스 오디오, 홈, 하이브리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요 별표를 눌렀을 때는, 예, 그 해당되는 메뉴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요거를 현재는 DMB를 지정했는데 내가 다른 거로 지정하겠다 하시면 요거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다른 메뉴를 또 지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화면 크기 끄기를 누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놓고 요 별표를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이런 기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핸들에도 보시면 요 별표 버튼에 사용자 지정 메뉴 해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없음으로 지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핸들 거는 통화 버튼이기 때문에 통화 종료를 많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화 거절 종료를 누르 놓으시면 내가 전화할 때는 요거 누르시고 통화 종료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다른 메뉴를 이렇게 더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셋업 창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아까 셋업 창에서는 기기 연결 메뉴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셋업 창에서는 운전자가 주로 많이 보는 메뉴가 기기 연결하고 이제 차량 메뉴를 많이 보시는데, 차량이라는 메뉴는 이 차 안에 기본적인 세팅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내가 세팅된 거를 다른 거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요 차량이라는 메뉴 들어가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운전자 보조 해가지고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전방 안전, 운전자 주행보, 속도 제한, 차로 안전, 후추방, 주차 안전까지 다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드라이브 IO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서 안전에 관련된 사양하고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사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세팅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방 안전에는 전방 교차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내가 운전하다 부주의하게 내가 돌거나 또는 앞에 전방 주시를 안 해가지고 부딪힐 위험, 사고의 위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운전자한테 1차적으로 경고를 해주고요. 그래도 차가 진입이 된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차량 제어라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예. 그래서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이 계기판에 요 모양의 경고등이 뜨면서
부딪힘이 있으면 삐비비비비 하다가 이제 제동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충돌 방지 보조고요. 교차 안전이라는 것은 마주오는 차라든가 그 마주오는 차도 감지가 돼가지고 부딪힘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경보해주고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차로 안전이라는 것은 차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핸들을 조향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만약에 차선이 이렇게 이탈될 것 같으면 핸들이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탈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이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고요. 후측방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요 차선 변경하는데 만약에 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차가 있어요. 차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변경하는데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충돌 방지 보조라 해가지고 경보해주고, 그래도 운전자가 핸들을 이렇게 조작하면 핸들이 반대로 조작이 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회피해주는 그런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죠. 그래서 안전 하차 보조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를 잠깐 세우고 정차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내릴 때 있잖아요. 문을 열고 내리려는데 뒤에 차가 지나가거나 오토바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마찬가지로 경보를 합니다. 경보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으면 문이 안 열려요. 잠금 해제가 안 됩니다. 그게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세요. 후측방 모니터라는 것은 요 깜빡이를 한번 좌측 우측 한번 켜보시겠어요? 여기 깜빡이 등입니다. 내리면 이 후측방 모니터를 해가지고 왼쪽 또 오른쪽 깜빡이 켜시면 오른쪽에 카메라가 이제 좌우측 영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후측방 모니터세요. 이게 체크가 됐으면 모니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인데, 내가 만약에 충돌 방지 보조를 안 하고 내가 충돌 경보나 또는 아예 끄겠다 하시면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운전하실 때 가장 안전하겠죠. 주차 안전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주차장에서 뒤로 후진해 갈 때 말입니다. 후진해 갈 때 뒤에 차나 사람, 오토바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하고 그래도 운전자가 뒤로 가겠다면 경보하는데 뒤로 가겠다면 가지 못하도록 차를 제동해 주는 기능이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세요. 예. 그 다음에 교차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안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뒤로 가는데 이렇게 이 사이드나라든가 이 측면에서 오는 것도 다 감지해가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라운드 모니터 자동 켜짐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전방 요거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지금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파킹이란 피해 버튼입니다. 요걸 이제 켜 놓으시게 되면 이제 앞 범버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범버 쿠폰이 잘 안 보이잖아요. 모퉁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범버를 긁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운전자한테 이렇게 거리 표시하면서 경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경보를 해준과 동시에 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는 것은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카메라세요. 내려주는 카메라를 같이 켜주게 해주는 기능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지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잠깐 요거 기어 부분 설명할 때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예, 그래서 요런 기능을 체크해 놓으시면 운전하실 때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은 주행 모드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예,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계기판의 화면이 바뀌는데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입니다. 연비 절약 모드는 차량 속도가 이제 많이 나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대신에 연비를 절약을 해줄 수 있는 모드가 에코 모드고요. 한 번 더 들어오시면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핸들이 가벼우면 불안하니까 핸들을 좀 무겁게 해줍니다. 무겁게 해주면서 출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연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모드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이렇게 누르시면 스마트 모드라고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스마트 모드는 아까 보시는 에코하고 스포츠 모드 두 가지를 통합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현재 운전 상태라든가 습관에 따라 가지고 에코 모드가 될 수 있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스마트 모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계기판 화면도 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환경차라는 것은 뭐 간성주행 않는 시점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간성주행이라는 것은 내가 속도를 막 내고 가다가 악셀을 떼는 시점에서는 그 차량 속도가 이제 천천히 줄어드는데, 줄어들면서 그 가는 속도에 의해서 이제 차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예. 그래서 발전했을 때는 뭐 사운드 켜지면 소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걸 들어있는 건데, 예. 근데 요거는 예, 뭐 이거는 뭐 예, 켜놓는 게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클러스터는 계기판. 그래서 계기판의 화면을 아까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로 해가지고 변경했는데, 내가 원하는 화면을 그냥 내가 딱 지정해가지고 사용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어서 하신다 그러면 요거 연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보시는 것 중에서 A, B, C하고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우리 계기판이 이렇게 밖에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서비스 시기라는 것은 이거 원하는 시기하고 거리가 됐을 때 운전자 다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시가 됐을 때 운전자에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표시 정보 이런 것은 나중에 보셔가지고,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라는 것은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이면 현재 와이퍼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토 또는 로우라는 거 좀 빠르게 더 빠르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와이퍼 상태를 보는 게 현재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고, 후측방 모니터 아까 보셨고요. 도로 결빙하면서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차 시동 켜면 결빙된 지역은 결빙된 지역이라고 계기판에 알려줍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웰컴 사운드는 운전자 탁 타시면 이 계기판이 막 이렇게 막 현란하게 움직이고 막 소리가 나면서 운전자를 반겨주는 기능이 웰컴 사운드 기능인데요. 이런 것은 부가적인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공조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건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차 운전하시다 보면 한기 모드 그냥 이렇게 외부 한기, 내부 한기 딱 지정해 놓으시면 지정된 대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에어컨 모드를 이제 오토 모드로 놔두시면 이 차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실내 온도 조절이라든가 또는 이런 한기 모드라는 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 구간, 기타 차다감 구간이 들어가면 공기 모드를 외부로 해놔도 자동으로 실내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오염된 구간을 지나면 자동으로 또 한기 모드가 외부로 또 전환이 되는 거고요. 자동 한기라는 것은 해놓으시면 운전하다 보면 앞에 습기가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기 모드가 외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창문 습기 방지는 앞유리 습기 제거 해가지고 내가 바람의 방향에 정면을 해놓더라도 앞에 습기가 찼다 그러면 자동으로 앞유리 방향으로 전환이 되세요. 이런 기능들이 그리고 이제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핸들 열선하고 운전석 시트 통풍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도를 올리면 자동으로 이제 핸들 열선하고 운전석 시트 열선이 작동되는 거고요. 온도를 낮춰버리면 자동으로 통풍 시트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요. 통풍 시트가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이제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기능이세요. 해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따로 뭐 열선이라든가 통풍 킬 필요 없이 알아서 이제 그 단계별로 맞춰서 켜지기 때문에 좀 편리한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공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시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기능이 그 기능이고요. 라이트에 보시면 라이트를 라이트에 보시면 이제 레버를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요. 돌려보시면 이렇게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라는 기능은 뭐냐면 밖에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주고 꺼주는 기능이세요. 뭐 지하 주차라든가 터널 같은 데 지나면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 야간에 운전하시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주는데요. 이제 야간에 운전하고 딱 내려가지고 시동을 끄시잖아요. 그럼 헤드램프 라이트가 금방 안 꺼집니다. 왜냐면 그 조명이 없는 데서는 운전자가 들어가기 편하게 라이트를 대략 30초 정도 켜주는 기능이거든요. 15초 정도구나. 15초 정도 켜주는 기능이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세요. 그래서 1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바로 그냥 끄겠다 하시면 잠금 버튼을 2번 누르시면 라이트가 꺼집니다. 그 다음 하이빔 보조라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야간에 이제 사양등을 켜고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하양등으로 전환되세요.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면 다시 또 사양등으로 전환되는데 그게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양등을 켜실 때 저 밑에 레버를 이렇게 2번 내리시면 오토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밑으로요? 이 밑으로. 아, 이쪽으로? 잠깐만 위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라이트를 잠깐만요. 이 라이트가 켜져야 되는데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2번 요거는 현재 차마다 약간 틀린데 이렇게 사양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마주오는 차가 오면 자동으로 이제 하양등으로 전환됩니다. 그다음 마주오는 차가 다시 지나가면 자동으로 또 사양등이 켜지는데 하이빔을 켰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능은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세요. 라이트는 다시 오토 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기능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이제 자동 잠금 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동 잠금 기능은 이제 주행할 때 전체 문이 다 잠기는 거고요.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 전체 문이 다 해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강제로 해제하겠다 하시면 운전석이나 조석 쪽에 보시면 이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걸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스마트 트렁크는 아까 이제 그 뒤에 트렁크는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열 수 있잖아요. 요 스마트 트렁크는 뭐냐면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했을 때 일정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기능입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고요. 원격 창문 제어라는 것은 이제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문을 굳이 안 열고 창문만 내려가지고 내가 뭐 짐이라든가 꺼내겠다 하시면 이제 원격 창문 제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스마트 키에 보시면 우리 이제 문 잠그는 거고 여는 버튼 있잖아요. 여는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이 되십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이 차량이란 메뉴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거는 뭐 지정하시고 또는 해제하시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거 두 가지 정도를 많이 보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중에 틈틈이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기아가 있는데 이 기아는 이제 다이얼 타입이 있어요. 옛날 차는 우리 PRND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리셨잖아요. 근데 요건 다이얼 타입의 기아로 되어 있어요. 약간은 이제 아마 이질감을 좀 느끼실 것 같으신데 요 다이얼 타입의 기아의 파킹은 P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아가 위치가 어디 있든지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파킹에서 기아 변속하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예,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예. 돌리면 주행 모드 D가 되는 거고요. 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왼쪽 끝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 예. 예, 한 번 더 돌려보시네. 예. 후진 모드 R에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데요. 잠깐만 보시겠어요? 예. 브레이크는 밟고 계시고요. 이제 요거는 후방 카메라고 요거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차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가이드라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은 차체 범퍼 끝부분이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노란색 라인은 차간 거리인데 대략 한 20cm 정도 되세요. 그래서 어떤 벽이라든가 물체가 후진할 때 현재 소리가 삐삐삐 나잖아요. 거리도 표시가 되는데 요 라인 선상에 딱 위치해 있으면 소리가 삐 하고 소리 나세요.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보실 때는 어떤 벽이라든가 물체는 항상 요 노란색 라인까지만 되셔야 합니다. 그 이상 가버리면 차체하고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을 한번 좌우측으로 한번 살짝 돌려보실래요? 돌리시면 이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진입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바닥에 보시면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주차 라인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그대로 맞춰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양쪽에 있는 이 노란 라인의 이 사이드 라인을 밑에 있는 주차 라인을 맞추고 들어가시면 그대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하실 때는 후방 카메라, 좌우측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이 후방 주차 센서 소리 듣고 후진하시면 안전하게 후진이 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파킹은 다시 위에서 버튼만 누르시면 파킹이 되시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차에 차들이 많다 보면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어요. 2열 주차하실 때는 옛날 차들은 기아를 그냥 중립에 놓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전자식 그 레버 타입은 그냥 N에 놓으시면 차문이 안 잠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절차대로 하셔야지만이 중립에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에 오실 때는 잠깐만 사이드 부트캔 잠깐 당겨 놓겠습니다. 예. 시동을 먼저 끄시고요. 예. 시동을 꺼보시겠어요? 시동을 끄시고, 그러니까 파킹된 상태에서 시동을 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예. 네 발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시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렸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잡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살짝 잡고 계시면 너무 길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놓으시고 살짝 잠깐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살짝 여기서 예. 그럼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중간 돌릴 때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정도만 돌리고 그대로 잡고 계시면 기아가 중립을 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만 차문이 잠기고 다른 차가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파킹 놓으시고요. 예. 시동을 한 번만 더 걸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시동을 이제 기아 변속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가지고 브레이크를 당기면 이렇게 걸리고요. 해제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강제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강제로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또 이제 기아를 변속하고 비변속을 하시면 또 자동으로 해제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요 기아를 변속하고 해제하실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하시면 해제가 안 됩니다. 문이 덜 닫혀 있거나. 예.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 매시고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이 기아 변속하고 악셀을 밟아야지 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제가 되시면 되고요. 요거는 연락처를 아직 다운로드 안 했기 때문에 확인도 하는 건지 아마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는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요. 제가 얘라고 누를까요? 지금 하는 거 나중에 하죠. 예, 나중에 하십시오. 예. 또 오토 홀드 모드는 켜놓으시면 우선 아니요 했다. 예, 예.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예. 계기판에 보시면 오토 홀드라는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누르신 건가요? 예, 방금 눌러가지고. 예. 이제 끄면 이렇게 눌러서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켜놓는 건데, 오토 홀드 모드의 저 흰색은 현재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잠깐 멈추잖아요. 그럼 오토 홀드 불이 녹색으로 바뀌세요.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순간에 브레이크를 띄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기능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교차로라든가 차가 정체되어 있는 도로에서 내가 잠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 밟고 있으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해제는 오른발로 악셀에다 밟으면 저 오토 홀드 불이 그러니까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면서 해제가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안 되지? 지금은 이제 아직 주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브레이크 밟고 뒤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브레이크 밟고 뒤로 움직이면 예, 중립입니다. 기아라 주행 모드. 안 들어오는데요? 잠시만요. 파킹에 놓으시고 다시 잠깐만 아직 시동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브레이크 밟으시고 버튼 다시 한번 누르시겠어요? 예. 예. 그 시동 거실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녹색 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악셀을 띄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세요. 안 나가죠. 그리고 악셀 살짝 밟으실래요? 살짝 밟으시면 차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되죠? 예. 이렇게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기능이세요. 예. 마찬가지로 오토 홀더가 잡혀있기 때문에 차가 안 나가는 건데 악셀 살짝 밟아주면 해제가 되면서 뒤로 살짝 움직일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전방 주차 센서라고 해가지고 켜져 있으면 앞에 소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 해가지고 카메라 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그 뒤에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영상을 보고 할 때는 요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끄면 다시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고요. 누르면 다시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석 속에 보시면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반대로 보시면 통풍 시트.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끄실 때는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조수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반대로 누르시면 통풍 시트. 그래서 요쪽에 시원하게 하고자 할 때는 요걸 누르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 통화 버튼을 설명드렸잖아요. 요건 이제 오디오 핸들 리모컨의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아까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하셨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 가지고 하실 때,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내 목소리로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예. 전체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안내.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기아 커넥트에 가입한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시거나 하실 때는 요거 소리 크게 줄이고 줄였다 하는 거고, 요거는 앞에 채널, 뒤에 채널 조정하신 거고요. 모드 기능은
이제 여기 보시면 현재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브루스 오디오, 폼프레션 자연의 소리, USB 음악, 비디오, FM 이렇게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별로 이동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예, 눌렀을 때 단계별로 해당되는 메뉴를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시면 예, 뭐 요거는 DMB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브루스 오디오,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의 소리, 그 다음에 USB는 현재 안 껴있기 때문에 바로 라디오로 이렇게 이동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눌러 체크한 것만 단계별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 온오프 기능은 요걸 누르셔야지만 온오프가 되세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셔야지만 온오프가 되세요. 예. 에어컨을 껐다 켜는 것도 요걸 누르시고 요걸 누르셔야지만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저 듀얼인 거죠? 이거? 맞습니다. 아까 에어컨 기능 설명 안 드렸는데요.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는 요 레버를 돌리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바람개비를 누르시거나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온도는 주 온도 레버는 왼쪽에 있는 레버가 주 온도 레버세요. 주 온도 레버 조작은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돌리시면 왼쪽 오른쪽 같이 조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 온도는 17도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고요. 최고 온도는 32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32도는 하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일 때는 히터가 작동되고 낮은 온도일 때는 에어컨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하겠다 하시면 여기 오토 클라이메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급속으로 하이, 그 다음에 2단계는 미디엄 중간, 그 다음에 3단계, 1단계는 로우 천천히 이렇게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 온도를 올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데 온도를 낮추면 바람이 세게 나오면서 빨리 해줘야 되는 거니까 세게 나오다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이렇게 천천히 이제 조절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시는 게 이제 자동 오토 기능이고요. 만약에 나 혼자 타고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 내가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바람 맞겠다 하시면 드라이브 온이라는 버튼 누르면 이 통풍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는 안 나오고요. 이쪽에서만 바람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드라이브 온의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공기청정 기능입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미세먼지까지 걸러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공기청정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기 모드는 이게 켜져 있으면 공기가 안에서, 이게 꺼져 있으면 공기가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를 바꿔서 습기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또 이 습기 제거 이제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리얼한 버튼은 요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의 열선을 말합니다. 그 사이드 미러에 물방울 맺혀 있으면 손으로 닦지 마시고 요걸 켜 놓으시면 열선에서 물이 다 증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통풍구가 여기하고 여기만 따로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레버가 되세요. 그래서 원래 온도는 22도인데 동승석에 계신 분들이 내가 온도를 좀 더 올리거나 내리고 싶을 때는 요 레버를 조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올렸다 내렸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요게 SINC 버튼인데 요걸 누르시면 같이 맞춰주는 거고요. 아니면 요걸 돌리면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현재 정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면 하단, 하단, 하단 앞유리, 정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도 요거 가지고 수동으로 세게 또는 약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끌 때는 이제 요게 바람개비였을 때는 에어컨 히터를 끄는 거고요. 만약에 요 삼각형이 됐을 때는 라디오라든가 미디어 기능의 온오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안 되는구나. 꺼지나? 예. 꺼지는 걸로 한번 보려. 예, 이게 요 기능이 저도 예전에는 온오프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온오프 기능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꺼지는 게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예. 그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럼 다른 걸로 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나요? 요거로 두셔야 합니다. 아니 안 끄고 다른 모드로 가려면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드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핸들 왼쪽을 보시면 요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하고 트리 컴퓨터 기능 2가지가 있는데요. 트리 컴퓨터라는 것은 요 가운데 있는 계기판 화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문서 표시하고 위아래 스크롤 레버가 있어요. 요거를 조작하셔가지고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흰색 점이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2개의 메뉴가 요 안에 숨어 있다는 뜻이고요. 요걸 보실 때는 스크롤 레버를 움직여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메뉴가 있는데 위에 메뉴는 요 문서 표시 버튼을 눌러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차량 정보에 관련된 건데 오른쪽에 사이드 메뉴는
요 스크롤 레버를 돌려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예, 주행 정보에 주유 정보, 그 다음에 누적 정보라고 있어요. 요거는 구간거리를 나타납니다. 구간거리는 요 버튼을 위에서 이렇게 길게 누르고 계시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대기 모드. 이제 현재 차량 상태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데, 현재 대기 모드라는 것은 EV 전기 모드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차 시동이 켜지게 되면 요 엔진 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배터리 쪽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차량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주행 정보 볼 수가 있고요. 또 누르시면 요건 방위각 볼 수가 있고요. 또 누르시면 타이어 공기압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 중에 바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차 시동이 걸렸거든요. 시동이 걸리면 이렇게 EV라는 불이 꺼집니다. 꺼지고 차량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 잠깐만 요 메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유, 지나갔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기 모드에 보시면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엔진 쪽에서 시동이 걸려가지고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냉각수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해서 이제 여기 있는 메뉴로 보시는 게 요 트릭 컴퓨터 화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요게 바로 스마트 크루즈 버튼이세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 중에서 요 버튼은 차로 유지 기능이라 합니다. 차로 유지 기능 버튼은 요걸 눌러 놓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핸들 모양의 표시가 그림이 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크루즈와 상관없이 평상시 주행할 때도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켜놓으시면 차가 자동으로 차선을 감지해 가지고 핸들이 이렇게 차선을 잡아주면서 조향이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켜져 있어야 좋다는 거죠 지금. 핸들하고. 예. 예. 편리한 거죠. 핸들 모양의 그 그림을 켜놓으시면 내가 차선을 따로 이렇게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가 차선을 잡아주면 갑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100% 다 잡아주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가다 보면 차선이 끊긴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감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선 계속 연결된 데는 계속 감지가 되면 이게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흰색으로 됐을 때는 감지를 못해가지고 못 잡는 그 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켜놓으시면 내가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차로 유지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내가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제 요 차량 속도를 보시다가 저속이었을 때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최저 크루즈 속도는 30km부터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는 원하시는 속도가 딱 됐을 때 가령 내가 80km 정도 가다가 내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80km 정도 됐을 때 요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시는 겁니다. 현재는 주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주행 중에 저 버튼을 누르시면 요 상단 화면에 80km라고 딱 표시가 되세요. 그러면 그 표시된 속도로 차가 주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블록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80km 표시가 되고 그 옆에 블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은 한 개의 거리가 25m입니다.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 블록이 4개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4개는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100m로 잡아준다는 뜻이세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세팅하시면 이 차는 80km로 주행하는데 앞차하고 대략 100m 거리를 유지하면서 80km 주행하고요. 그 다음에 차선을 잡아주고 가기 때문에 운전자는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지정한 80km를 계속 주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80km 지정했는데 앞차가 70km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80km로 가야 되긴 하지만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100m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차하고 맞춰서 이 차도 70km로 주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앞차가 가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이 차도 마찬가지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차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따라 멈춥니다. 아, 그럼? 예. 속도하고는 상관없이 이거 두 개 다 켜놓으면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 같이 출발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앞차가 만약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처음에 지정했던 운전자가 지정했던 80km로 또 주행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끼어들면 또 그 차로부터 다시 또 100m를 유지하면서 그 차 속도에 맞춰 가지고 주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그 차가 또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로 가게 되는데 내가 80km 지정했지만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요 레버를 플러스로 미시면 속도가 1씩 올라가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되면 속도가 1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오토 기능을 맞춰놓고 가다가 내가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요 레버를 위에서 누르시면 일시 해제 기능이 되세요. 그럼 그때부터 수동으로 운전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또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레바 가지고 조작을 하시는 건데,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하겠다 하시면 요 레바를 앞뒤로 움직이시면 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크루즈를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가 있잖아요.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를 하겠다 하시면 요 눌렀던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다시 이용할 때는 요 레바 가지고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에서 누르시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크루즈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내가 크루즈를 완전히 해제하겠다 하시면 처음에 눌렀던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크루즈에 관련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운전하면서. 차는 다른 차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걸 한번 제가 나중에 링크된 걸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시면 아 크루즈가 이거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예.